안녕하십니까. 양달TV에서 비유를 담당하고 있는 비달 황종민 원장입니다. 네,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달 권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뭔가 양악수익의 짜장과 짬뽕, SSRO와 IVRO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게 특히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의외로 IVRO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SSRO에 대한 얘기는 또 많이 없어요. 저희는 이제 SSRO를 주로 하는 입장에서 약간 SSRO 사이드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저희가 준비했고요. 고객님 먼저 이게 SSRO하고 IVRO가 어떤 건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IVRO는 여기 이제 관절 부위하고 하악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수직으로 잘라서 그냥 뒤로 밀어넣는 거가 IVRO고, SSRO는 그 하악지를 반으로 시상면에서 이렇게 쪼개는 거를 SSRO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SSRO와 IVRO는 일단은 절골 선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고정을 하냐 안 하냐가 다르게 됩니다. IVRO는 부러뜨린 다음에 고정을 안 하는 수술인 거고요. SSRO는 수술을 해서 부러뜨린 다음에 이동을 하고 다시 고정을 하는 형태.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다리뼈가 부러졌을 때 뼈를 재위치를 시킨 다음에 핀을 박아서 고정하는 형태의 이제 우리 치료를 주로 할 텐데, 그게 SSRO에 해당하는 치료법이 되는 거고요. IVRO는 접고론에 가서 뼈를 조각을 맞춘 다음에 기부스를 한 2달 정도 하고 있으면 뼈가 저절로 붙게 만드는 형태의 치료법이라고 이거는 생각하시겠죠.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그건 다리뼈나 팔뼈로 설명하는 건 좀 달라요. 왜냐면 다리뼈나 팔뼈는 힘을 많이 받는 뼈인데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부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핀을 꼭 박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악지 쪽에 턱관절 부위의 이쪽은 근육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IVRO를 해도 뼈가 벌어지거나 움직이거나 아니, 그건 아닌 거죠. 이 편은 SSRO 편에서 그러면 설명하니까 IVRO 하는 선생님들 뭐가 되냐.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환자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IVRO 그러면 나쁜 수술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좋은 수술인데 그럼 IVRO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난 근데 딱히 그래. 아니 그러면 딱히 IVRO가 장점이 IVRO의 장점이라고 흔히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신경손상이 적다, 두 번째로는 턱관절이 유리하다가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SSRO의 어떤 대표 주자, 오니 SSRO만을 주장하시는 우리 권 원장님께서 한번 반론 제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IVRO가 신경 손상이 적다고 하는 이유는 신경 뒷부분에서 자르기 라인이,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본 환자 중에 IVRO를 하고 신경이 끊어진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IVRO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가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봐요. IVRO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일이 안 생기겠죠. 근데 그 정도의 어떤 IVRO의 경험을 가지신 분과 그 정도의 경험을 SSRO에 갖고 있는 선생님을 비교한다면 저는 SSRO도 신경손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환자들은 이제 IVRO가 신경성이 적다라는 이런 컨텐츠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럼 SSRO면 신경성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본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손상이라고 얘기하는 직접적인 손상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고관외과 의사가 수술을 한다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VRO의 어떤 장점이라고 많이 논의되는 게 턱관절에 좋다. IVRO가 턱관절에 유리한 케이스가 있긴 있죠. 그게 어떤 경우냐면 현재 턱관절에 염증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SSRO는 사실은 수술을 안 합니다. 염증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턱관절이 안정화 상태가 되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라면 사실은 교정치료도 힘들죠. 그래서 거의 우리가 양악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환자에 있어서 턱관절의 문제 때문에 IVRO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라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한 가지인데요. IVRO냐 SSRO냐가 케이스마다 다른 걸까요? 아니면은 의사의 어떤 선호도의 문제일까요? 선호도의 문제죠. 어떤 케이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보다는 의사가 그 방법에 더 많은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선호하는 거죠. 신경선이 예를 들어서 바깥쪽에 있으면 SSR을 못하고, 또는 이제 안쪽에 있으면 SSR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요. 안쪽에 위치하면 수술이 좀 더 편하게 되는 건 맞는데 바깥쪽에 위치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황 원장님 컨텐츠 중에 이제 뼈를 절골을 하기 전에 약간 벌려서 신경의 위치를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신경이 바깥쪽에 있든 안쪽에 있든 우리가 다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수술에 대한 경험이 조금 많지 않은 분이 얘기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 환자한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중앙선을 넘어가면
엄청 위험해요. 근데 중앙선을 안 넘잖아요. 왜 안 넘냐면 중앙선을 보면서 운전을 하니까 안 넘는 거예요. 수술할 때도 왜 신경이 안 다치냐면 실제로 신경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안 다치는 거거든요. 비유가 괜찮았죠? 굉장히 적잖아요. 오랜만에 제가 만족할 만한 비유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환자들 보면서 꼭 환자들한테 물어봐요. SSR와 IVR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물어보면 환자들이 얼마나 된다고 주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9대1? 주로는 7대3 얘기 많이 합니다. 7대3. 9대1도 실제로는 9대1도 사실은 제가 많이 저기 한 거고 95% 정도가 SSR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99대 1일 것 같아요. 너무 5%는 안 넘을 거예요. 네, 5%는 안 넘는다. 1%는 좀 그렇고. 4% 할까요? 4%? SSR은 되게 전 세계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가장 퍼스트 초이스다. 아래턱 수술에서 큰 흐름은 SSR하고 맞긴 하죠. 오늘은 가볍게 시작했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이 전문적이고 긴 내용을 권 회장님께서 이제 한 줄로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턱 수술에서 SSRO가 대세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다TV 황종민, 권민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